자, 모델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번 과제전에 주된 요소, 전시 요소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들 모델링 좀 열심히 잘해서 멋들어지게 전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링 만드는 것도 뭐 여러 자재가 있습니다. 목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크릴로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크릴을 그냥 투명 벽체 같은 경우에는 샌드페이퍼죠. 그걸로 갈아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폼보드, 우드라, 그리고 모델용 종이가 따로 있죠. 근데 그게 모델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모델지, 모형지가 칼질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과제전 할 때 모형용 전문 그 모델지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엔 폼보드랑 같이 섞었었어요. 그것만 써가지고 완성하는데 굉장히 좀 시일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력 자재는 우드락이랑 폼보드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드로잉 모델링, 축소 모형을 실제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3D를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살펴봅시다. 모델링이라는 것도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실질 축소 모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드로잉 작업이죠. 투상도와 투시도.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내가 저저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투상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평행 라인으로 투영면에다가 투사를 해서 보여지는 그런 방식이고,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소점이 있죠. 원근감이 살아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축소 모형, 말 그대로 축소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은 50분의 1짜리 축소 모형을 만드시는 게 가장 사이즈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 맞춰가지고 또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50분의 1이라고 딱 정해주면은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크고 어떤 친구들은 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의 1이나 60분의 1, 그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컴퓨터 작업은 스케치업이랑 맥스를 쓰는데요. 솔직히 교수님이 이 컴퓨터 수업을 오래 진행한 사람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외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노를 써도 돼요. 라이노를 쓸 수도 있고, 라이노는 산디과 학생들이 많이 쓰죠. 근데 라운딩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라이노가 굉장히 편하고, 라이노에 또 그라스호퍼까지 써가지고 요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겉에 마치 조직체를 이렇게 입혀놓은 것 마냥 그렇게 만드는 작업까지도 가능히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스케치업을 메인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오래지 않은 세월 전만 해도 맥스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 맥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에 따른 또 좋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그냥 워드 치는 식의 용도로만 쓰는 어떤 노트북이나 PC 가지고는 얘를 렌더링 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랜 값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맥스보다는 스케치업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가면은 열심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모형, 그쵸? 모형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저번 주에 교수님이 마지막에 사례로 이렇게 쭉 보여줬습니다만은 한번 투시도 친구들이 그린 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눈 좀 이렇게 흐릿하게 좀 떠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로잉 모델링에서 투상도와 투시도가 있다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투상도는 평행으로 올라가죠. 축이, 그쵸?
쭉 벽체가 평행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스케일 맞춰서 높이 잘라가지고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 면이 그대로 2400이면 2400, 뭐 2700이면 2700 투영이 돼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투시도 같은 경우는 소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이 안에 가운데 이제 비주얼 포인트죠. 비주얼 포인트가 하나 잡혀 있겠죠. 그리고 양 내면으로 선이 쭉쭉쭉 뻗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드 치면서 그렇게 투시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엑소노메트릭이 투상도입니다. 이 투상도의 종류에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 또 당황하겠지. 이게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제 등각이냐, 이게 다 지금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 같은 각도냐 아느냐에 따라서 등각과 부등각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이등각이네요. 두 개가 각도가 같습니다. 얘는 각기 다른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등각입니다. 등각. 아이소메트릭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요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이 아이소메트릭에 좀 해당이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한번 봐봐. 보면은 여기 지금 다 뚫어놨어. 그죠? 이런 집이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창문 같은 걸로 다 가려버리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 그쵸?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냥 센스야. 요런 부분들을 지워내고 그리고 내부를 보여주게. 3D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체로 가려져서 안 보일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벽체를 투명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벽만 없애고 여러분이 렌더링을 거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보자. 아까 봤던 거와 많이 흡사하죠? 거의 똑같은데 재질 정도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벽돌 표현을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열심히 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컴퓨터 작품이죠. 아이소메트리 작품인데 굉장히 큰 집이네요. 집 좋네요. 그래서 뭐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일로 입구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현관입니다. 현관 쪽으로 들어와서 방이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이 있고요. 거실과 확연하게 이제 주방, 다이닝 영역이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 이쪽 부분이 지금 바 형식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시선을 가리는 게 좋긴 좋거든요. 뚫려 있는 책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놔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가 이 전체적인 공간 대비 이게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교수님 생각입니다. 이제 요게 조금 답답하네요. 근데 뭐 저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께서 설계를 하신 거니 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재로도 쓰여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안방에 서브방으로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방입니다. 이런 도면들 나올 때 여러분들 한번 도면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본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저 준 프로야. 그치? 우와 멋있다. 잘 그렸네 하고 쑥 넘어가지 말고 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화장실은 각 개별 실들의 용도로서 그리고 오는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용도라면은 여기는 분명히 이제 부부가 활용하는 욕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창고나 아니면은 저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보이는군요. 자, 그런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 마카로 그림을 그려도 저 마찬가지인데요. 위쪽에 이 벽면 있잖아. 위쪽에 벽면 이런 거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어둡게. 그렇게 해야지 이 벽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거 검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좀 구조가 특이해. 길어요. 이쪽에 지금 저 키친, 다이닝 용도, 리빙룸이 있고요. 여기는 또 접객이나 취미 용도로도 쓰여지나요? 그렇게 되나 보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방이 있고, 방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요렇게 화장실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네. 여기군요. 그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요렇게 들어가게, 요로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좀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여기가 계단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게 언뜻 보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
기다랗게 펼쳐진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벽체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안 해놨네요. 근데 재질을 각각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얘는 벽이 따로 검은색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렌더링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걸렸네요. 이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체로 색깔들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벽체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별로 레스토랑이니 캐시어, 이렇게 키친 어디다 이렇게 표기해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막 바글바글 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판넬에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표기를 해주고, 얘도 요런 것들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를 이렇게 빼주고, 얘는 얘대로 좀 어레인지를 시키는 게 좋고, 글자도 글자대로 좀 정렬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정신이 좀 없어집니다. 판넬에 넣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이 혹시 독특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좀 엑소노에서 충분히 매트릭 그릴 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겹쳐서 표현을 하면 더욱 멋들어지겠죠. 자, 투시도 얘기는 교수님이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1소점, 2소점, 3소점 투시, 특히 2소점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이 비주얼 포인트를 잡는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3소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쓰는데 우리는 3소점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학생 작품 좀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유리인가 보네요. 유리.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간접 박스가 아니에요. 간접 박스가 아니라 그냥 등입니다. 등. 거실 등으로서 따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규격 사이즈들이 각기 달라요. 거실 용도나 방에서 쓰는 게 다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등, 이런 것들 등을 달 때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거를 쓰느냐를 다 미리 체크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여기 분명히 간접식으로 등을 넣나 봅니다. 지금 표기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자, 잘 그렸는데 조금 어둡습니다. 사진이 어둡게 나온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보면은 여기를 지금 우드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네. 이런 게 있어. 투시도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요. 그 디자이너가 의도를 한 부분들이 보여요. 아, 이거는 여기를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거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 그쵸? 근데 스토리를 보면은 이거랑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그거는 프로세스가 옳게 되지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투시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딱 읽혀지는 부분이 컨셉 프로세스와 연결이 다 돼야지 이게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따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모형만 얘기하면 여러분 심심하니까 투시도 있던 작품들 좀 몇 가지 좀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등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을 강조를 했네요. 포인트 컬러로 강조색이 붉은색입니다. 그치? 그리고 서브로 블랙을 썼고요. 분명히 여기 자연 채광이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렸죠. 그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추얼한 부분이 자연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나 보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모던 스타일은 아니네요. 딱 보니까 이 부분이 보여지네. 벽난로도 있고요. 그쵸? 어느 좋은 집에 지금 침실로 보여집니다. 그림도 아티스틱한 그림을 갖다 재밌게 잘 그렸네. 여기 지금 벽난로도 있고, 밖에 눈 오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커튼 코디네이트 한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은 좀 모던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약간 클래식한 쪽으로 그렇게 데코레이팅을 한 게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학생 작품이 아니에요. 터치만 봐도 한 번에 대략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런 데들, 이거 지금 대리석이죠. 대리석 느낌을 갖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고수입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로맨틱하면서도 클래시컬한 그런 감성이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벽등도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아주 주방을 갖다가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소점이 이쪽에 있죠. 요 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소점 투시도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도 지금 1소점입니까? 2소점 투시도죠. 그쵸? 이것도 2소점 투시도고요. 자, 이거는요 1소점 투시도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소점인지 2소점인지. 1소점, 2소점, 2소점, 2소점. 그죠? 자, 또 보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전원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집같이 느껴지는 게 바로 위에 이런 목재들을 많이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확 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가적인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깔려 있는 양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좀 모던한 스타일의 집은 아니네요. 그 미국 쪽에 가보면은 오래된 집들도 많이 있죠.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차도 굉장히 오래 쓰고요. 뭐 78년 캐딜락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 오래된 것도 하나의 멋으로서, 풍치로서 그렇게 또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고쳐 쓰더라고.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하면서 약간 그 시간의 향수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모형 얘기를 좀 해볼까? 축소 모형이죠. 1대1 모형이 아니라 축소 모형입니다. 50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교수님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분명히 나는 매스를 강조하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거 공간을 만들 때 특히 매스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매스를 강조를 하려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더 편해요. 벽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되고 덩어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다 합쳐버리는 경우가 어떻게 돼?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그치? 본드로 붙여버리고 외관을 갖다가 또 매스 표현을 해주고 어떤 이런 2중 3중의 작업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런 게 참 힘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좀 곤욕스러운 부분 중에 한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매스가 외관의 모티브와 컨셉추얼한 게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좀 건축 모형식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외관의 매스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정통적으로 공간 디자인 쪽을 포커스를 뒀어. 실내에 내 모티브와 컨셉이 많이 담겨 있어 하는 사람은 1, 2층으로 드러내서 보여지게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나반 공통으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에 한해서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내를 잘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면은요, 2층 있죠? 2층이면은 2층 바닥을 아크릴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1층이 또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 유리창은 어차피 아크릴 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재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발사라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어떻게 발사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박물관 겸 그리고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는데, 학생 작품이라는 거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라인 딱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지붕재도 아주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스킵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 대본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모형은 여러분 3차원 드로잉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형은요 3차원적으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잘 보여주게끔 여러분들이 작성,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형이라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산등성처럼 올라와 있죠. 이게 지금 등고선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더 좋은데 힘들죠. 이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자, 목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붕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구조죠, 구조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덮질 않았네요. 이러다 보면 내부가 잘 보이겠구나. 그쵸?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저 폼보드를 써가지고 얇은 그 우드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든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지금 차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모형 많이 봅니다. 난 모형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면은 모형 열심히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 속 안에 불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쵸? 이런 분들 저 모형 만드는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손만 써서 만들진 않아요. 이게 다 보면은 컴퓨터로 다 깎고 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붙이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수작업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습니다. 1mm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작품 한번 다시 보자. 우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집이 아니죠. 이거 집이 아닙니다. 근데 윗부분을 지금 색지를 갖다가 붙인 건가요? 칠을 한 건가요? 칠을 한 거 같지는 않고 색지를 붙였나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치?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벽체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나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자 같은 거 이거 살 때 스케일 있죠? 잘 보고 사야 돼. 어떤 친구들은 모형을 조그만 모형을 갖다가 샀는데 이게 스케일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되게 어색해요. 괜히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어색해지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맞춰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에 이것도 우드랑 같이 썼네요. 발사랑 같이 썼네요. 그냥 우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드를 쓰고 여기 계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 공간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그쵸? 카페테리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카페테리아로 여기서 주문을 받고 일하고 여기서 배식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등이 들어가 있네. 멋있다. 그치? 등을 갖다 집어넣으면 참 분위기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이 조명을 갖다가 설치를 했었어, 모형에.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색달라지더라고. 근데 요렇게까지 등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배선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 안에다 지금 숨기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은 아니에요. 실무 작품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이 조명 회사 같은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이 본인 조명들 스케일 줄여가지고 공간에 배치되는 어떤 그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줄 때도 모형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크릴로 만들었네요. 아크릴로 만들면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면 같은 경우는 저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명 면만 유리로 이렇게 두고 아크릴로 만든 사례네요. 얘도 아주 멋집니다. 과제전 때 나왔던 모형 중에 한 가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되게 알락달락하게 열심히 칠해가지고 갖다 놔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디오라마라고 부르죠. 거기 보면 군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기가 막혀요. 얼굴 표정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건 디오라마고요. 우리 모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잖아. 3D 할 때도 그래. 3D 할 때도 교수님 견해입니다만은 사람을 컬러풀하게 굉장히 화려한 사람을 갖다 놓죠. 그러면 공간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보여버리고. 근데 사람은 컬러풀하게 놓는 거를 나는 지양하는 편이에요. 사람은 그냥 백색 화이트로 반투명하게 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공간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먼저 보이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거나 아니면 기타 서브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백색으로 다 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천정 부분까지 녹지가 다 깔려져 있네. 녹지가 포인트가 되는 집이니까 녹색을 강조해서 잘 만들었어요. 자, 1, 2, 3층. 3층이 좀 특이하죠? 요렇게 튀어나온 어떤 형태, 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학생이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 어긋나지 않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든 모형입니다. 이 테라스도 표현을 잘했고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으로 반을 갈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집이 섹션으로 나눠져 버렸을 때 더 잘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인가요? 그 4층짜리를 만든 집이 있었어. 한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층으로 점점 매스가 모여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더라고. 위쪽에서 바라보면은 아래를 점점 넓어지면 넓어지는데 이게 뭐 보여지는 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도 다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직으로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모형을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단면도가 비중이 굉장히 커지죠. 그걸 보고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례가 많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던 그런 조가, 그런 친구들이 한 팀이 있었는데, 이게 단면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직으로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는요. 자, 그리고 1, 2, 3층을 일부러 이렇게 틀어놔. 잘 보이게. 그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컴퓨터 모델링에 관해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칠까? 교수님 어차피 옛날에 컴퓨터 3D 수업까지 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 3D 맥스를 많이 쓰고 스케치업을 요즘 이제 스케치업으로 이동을 했죠. 3D 맥스를 많이 쓰다가. 근데 맥스 프로그램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만큼 덩치가 크고 그리고 저기 로딩이 힘들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한 1, 2분 기다려야지 들어오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박스 몇 개 만들었는데 멈칫멈칫거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업이 이게 굉장히 덩치가 작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요즘 많이 이동을 하고, 주 프로그램으로 이 스케치업이랑 또 그다음에 엔스케이프죠. V-Ray 효과가 나는 거. V-Ray라는 거는 레이트레이스에서 강화된, 레이트레이스가 뭐냐면은 그 조명 실사 효과를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엔스케이프, 스케치업 쪽에서 엔스케이프를 요즘 많이 활용을 하게 됐죠. 접근이 쉽다, 직관적이면서 다루기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다 프로그램인 것 같아. 쓰면 쓸수록 잘 쓰려면은 어렵더라고요. 잘 쓰려면 더 어렵습니다. 자, 맥스 작품이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밖에서 깊이 쫙 들어오는 거. 이건 지금 V-Ray 효과를 준 겁니다. V-Ray, 레이트레이스. 이거를 렌더링 딱 거면 얘가 모는 종이처럼 쫙 번져나가요. 빛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접광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렌더링을 거는 방식이 3D Max V-Ray 방식인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반사 많은 거 뭐가 있을까요? 빛의 반사량이 많은 거. 이게 아주 쥐약이거든요. 빛의 성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물이 있습니다. 물. 빛이 투영되잖아. 투명하잖아. 또 굴절도 되잖아. 그러면서 반사도 되잖아. 옛날에 내가 저 실무에서 일할 때 사우나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렌더링만 하루 건 적이 있어요. 렌더링만. 하루 진작에 렌더링만 돌립니다. 그러고 그거 할 때는요, 딴 거 만지면은 에러 나요. 그 컴퓨터는 못 쓰는 거야. 야, 그런 단점들이 또 있어. 근데 엔스케이프는 움직이는 대로 즉각 그 상황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우리 눈에 전달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렌더링 걸고 했었습니다. 자, 스케치업 작품 사례인데 이것도 일반 스케치업만 깔아놓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요, 여러분들. 엔스케이프나 기타 플러그인을 같이 쓴 케이스입니다. 플러그인이라고 얘기하는 즉슨 프로그램에다가 꽂는, 옛날에 플러그인 해가지고 선전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야?
코드에 꽂는 향수 나는 거였죠.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 여기에 프로그램에 껴서 연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플러그인들이 맥스 쪽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업까지도 그 시스템들이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아유, 내가 빨간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반사 재질, 은은하게 반사되는 거, 실제적인 리얼리티를 표현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레이 트레이스라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이 트레이스를 쉽게 얘기하면은요, 반사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사 효과 때문에 또 렌더링 시간, 타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3D를 잘한다는 거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걸 실제로 만들었을 때 상황을 얼마만큼 잘 반영시켜 가지고 표현을 해주냐야. 이걸 실제 만들었을 때의 상황과 최대한 흡사하게 해주는 게 그게 3D를 잘하는 거야. 3D 내에서 이 안에서 반사값을 얼마나 리얼하게 주고 덜 주고, 이 문제는 2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 말 이해 가시죠? 실제적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비주얼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시켜 주느냐야. 그게 3D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하나하나 물론 잘 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은, 나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재질에 대한 거를 제대로 스터디를 하고요. 그리고 대리석이나 탈 이런 것도 다 각이 있어요. 길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 공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재료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리얼리티에 가까운 그런 또 3D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모형 얘기만 하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앞선 투시도 얘기, 그리고 오늘 짬을 내가지고 내가 3D 얘기 잠깐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얼마든지 또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 있으면, 여러분들 필요한 얘기는 교수님 나름대로 또 마련을 하려고 나도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나한테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박혜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듣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